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투자 시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홍콩 ELS 상품이 투자 손실이 5조 원, 은행권 전체로 그 정도 되는가 봐요. 대부분 2021년에 판매된 금융상품인데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금융권 전체로 투자 손실이 5조 수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나 그 다음에 그 KBS, YTN 등등 그 구독자 수가 많은 방송 채널에 모 대학 금융학 교수님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중간에 들어서 이름 모르겠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즉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등급을 매기자는 거예요. 아주 등급이 높은 등급,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 등급을 매겨 가지고 판매하면 안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경험이 없는 금융학 교수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국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사실은 국채 투자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했어요. 고객이 파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19년 독일 국채 금리 연동 파생 상품이 있었는데 국채에 투자해도 그때도 손실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그 특정 금융 상품이 그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아니면 위험 정도가 크다, 작다는 그 금융 상품 종류로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국채는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다. 그런 논리는 그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 타이밍이에요. 주식도 2021년에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ELS예요. 결국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LS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 그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 ELS보다 훨씬 안전하죠. 결국 결과론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러나 그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금자법상 5천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전해요? 그런데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은행 예금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거 없어요. 또 주식도 그 방향을 읽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2021년에 중국 증시는 나쁜데 국내 정권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약 한 90%가 중국 증시가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나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증시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이 위험이 높은 거요, 낮은 거요? 그러면 미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안정적인데, 그러면 2021년 3월 무렵에 K 교수, A 교수 다수가 그 미국이 위험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은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은행 예금도 같은 얘기고,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면 2억을 했는데, 아니면 5억을 했는데, 그럼 90%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국채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고 야예금도 마찬가지죠. 달러 표시로 예금한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엔화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환위험 관리를 하는 금융상품도 있어요. 환리스크 관리하는 금융상품. 그거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환리스크 관리도 실패해요. 심지어는 환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환초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학 교수분이 그 정도 수준인지 금융상품별로 위험 등급을 고시하자는 거예요. 투자 시점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공영방송 또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그런 채널에 나와가지고 마치 상품별로 위험도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투자했다면 투자 손실 크지요 지금요. 그러니까 상품별로 위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금융학 교수까지 상품별로 국채는 안전하고 은행 예금은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다? 또 외화예금도 달러는 안전하고 엔화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타이밍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2021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3월이니 이제는 뭐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뭐 중국 주식 2021년도 나쁘다 했어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즉 주가 결정 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국 주식은 위험하고 그때는 안전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위험도가 낮죠. 그 교수분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미국보다 성장률도 높고 하니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안전한가요? 그러면 미국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등급인 투자 등급은 그 교수분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주식은 등급이 더 높아요. 위험도가 중국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나요? 미국은 승승장구했어요. 뭐 종목별로도 2022년 10월에 반도체 다 위험하다 했어요. 테슬라는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시점에 한 1년 정도 지났네요. 시점에 테슬라는 위험한 거예요. 반도체는 위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 무릎에 위험도를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매기면 거기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금융학을 강의하는 교수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깝다를 넘어가지고 높아심에서 그런 100만 명이 200만 명 구독자를 가진 방송 채널, 심지어는 300만 명 이상 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금융학 교수라고 모신 방송국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금융학 교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아는 척하고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한국의 우리 금융 분야에 참 전문가가 없어서 안타깝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야예금도 개발하자라는 제가 뭐 금융회사에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전망 능력에서부터 시작돼요. 전망에 실패하면 은행 예금도 위험하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외화표시 예금도 위험해요. 전망에 실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 마찬가지죠. 전망에 실패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위험의 등급은 전망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즉 어떤 사람이 부동산 관련 상품이다. 부동산 관련 상품을 어떤 사람이 외화예금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또 어떤 국가에 주식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상품별로 또 아니면 투자 대상 국가별로 위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